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오늘은 그 바이브레이션 립리스 크랑크베이트라고도 하죠. 어떤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특징들 이런 걸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 보면 이 구조적으로 뭐 앞에 립이 없어요. 립이 없다 보니까 또 싱킹이고 어떤 뭐 자맹을 해야 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이 무게중심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릴링을 했을 때 얘가 루어가 급부상을 해버려요. 수면 위로 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중심을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 그리고 이 헤드 쪽으로 다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릴링을 했을 때 얘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약간의 이 수심대를 좀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형을 할 수 있게끔 이 앞쪽에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 다 몰려 있다는 거, 그걸 좀 구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디 쉐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크랑크베이트예요. 같은 이제 컬러도 동일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크랑크베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몸체도 좀 통통하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플로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도 보면 크랑크베이트는 어떤 이런 워블링,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리는 워블링, 크게 움직이는 그런 워블링, 물을 많이 밀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얘는 지금 이 앞쪽에 또 무게중심이 다 쏠려 있는 상태고 이 쉐입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크랑크처럼 이렇게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형태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리는 이런 형태죠. 대신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피치가 굉장히 빠르고 얘는 좀 이렇게 더 물을 많이 밀어내는 이런 형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빠르게 떨리는 이 진동, 요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베스를 좀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브레이션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 안에 레틀로 인한 이 사운드예요. 이 사운드가 또 굉장히 이제 특징인데,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 바이브레이션 하면은 이 피치 뭐 이런 부분만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실 이 바이브레이션의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이 사운드예요. 사운드가 정말 중요해요. 이 사운드도 소리가 크냐, 뭐 그 다음에 고음 쪽이냐, 뭐 약간 중저음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어필력도 다르고 또 어떤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운드, 지금 요거는 자칼에서 나온 TN60, 뭐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많이 쓰는 그런 바이브레이션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바이브레이션이에요. 이 주둥이 쪽 보면 이렇게 텅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좀 아이디어가 괜찮죠. 아무튼 얘는 지금 소리가 굉장히 커요. 얘는 이거는 지금 일단 오리지널 버전이고, 물론 이 레벨 5도 이제 소리가 더 큰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모양이 이제 뭐 스피커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음소거 같은 표시죠. 그래서 얘는 논네틀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일단 뭐 바이브레이션을 좀 구입하실 때 이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드 재팬 것도 하나 사고, 뭐 그다음에 이 TN60도 하나 사고, 또 다른 브랜드 거 뭐 유명한 거 많죠. 뭐 다이와에서 나온 뭐 TD 바이브레이션도 있고, 뭐 그것도 이제 유명하다니까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너무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를 이것저것 사시지 마시고요. 일단 한 브랜드를 정하세요. 대신 이렇게 좀 사운드적으로 소리가 다르게 돼 있는 게 종류가 있는, 지금 이 TN60 같은 경우에도 소리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사이즈도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데,
사이즈도 처음에는 너무 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적당한 이런 무게나 이런 거 스펙을 좀 보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소리가 얘는 지금 안 나는 거, 예, 이런 넛네틀도 하나, 그리고 요것처럼 나는 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브랜드에서 일단 이렇게 소리가 좀 나고 안 나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한 두세 개 정도를 구입을 한 브랜드 거를 먼저 사용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예. 그게 그래야 뭐 약간의 뭐 바람이 분다든지, 그 다음에 물이 좀 굉장히 탁하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겠죠. 수심이 조금 더 깊다든지, 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렇게 좀 뭐 구입을 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소리를 감안을 해서 종류별로 좀 두세 종류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바이브레이션을 좀 이제 운용하는,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 물론 얘도 이제 당연히 베스를 잡는 루어지만 저는 이제 또 많이 사용을 하는 또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치 베이트거든요. 예. 저는 바이브레이션을 서치 베이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일단 이 바이브레이션의 장점, 뭐 쉐입도 날렵하고, 예, 그리고 무게 중심도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캐스팅을 하면 비거리가 뭐 살벌합니다. 비거리가. 예, 비거리가 보통 하드베이트들 보면 이렇게 막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12g 정도 나가는데, 뭐 프리리그 그 8분의 3호스에 웜 달고 던지는 것보다 이게 더 멀리 나가요. 예. 그만큼 비거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이렇게 탐색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뭐 이런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서치 베이트로서도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 스피너 베이트는 뭐 비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캐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저항이 많고, 예, 그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캐스팅을 하셔도 돼요. 그래도 뭐 비거리가 워낙 잘 나오고, 뭐 백래시나 이런 부분도 사실 공기 저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래시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원거리를 탐색을 할 때는 이 바이브레이션만한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오픈 훅으로 트래블 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밑걸림이 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바이브레이션을 서치 베이트로 쓰는 약간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원거리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착수를 시키고 로드를 일단 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세워주신 상태에서 계속 감으셔야 돼요. 네. 이게 로드를 수기게 되면 얘도 이제 같이 밑으로, 그 수심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바닥층에서 약간만 띄운 상태에서 계속 일정하게 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로드만 가볍게 들어주신 상태에서 릴링을 좀 빠르게, 예, 한 6점대, 6점대나 7점대 그런 기어비를 가지고 이제 빠르게 릴링을 하시면 정말 어지간해서는 바닥에 뭐 걸리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뭐 특별히 뭐 수초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정말 밑거림도 그렇게 많이 크게 발생을 안 하고, 그리고 이 레틀 사운드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원거리에서 이 소리를 통해서 이런 이 베스들을 약간 이렇게 집어시키는, 예, 이렇게 좀 집중시키는 그런 어필력이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서치 베이트로서 어떤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운용을 하실 때. 일단 뭐 내가 이제 자주 가는 필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뭐 여기가 포인트고 뭐 어떻고 이런 걸 이제 다 잘 알지만, 뭐 처음 가는 필드나 뭐 아니면 한두 번 이렇게 자주 가지 않았던 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조금 뭐 잘 모르잖아요. 예. 어디에서 좀 이렇게 베스가 나오는지, 뭐 또 베스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바이브레이션으로 또 이제 탐색하기 좋은 부분이 오픈워터예요. 예. 저수지에 가면 보통 이제 오픈워터들이 다 있잖아요. 뭐 중류권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수심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이런 중류권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좀 약간 밑도 끝도 없잖아요. 예, 정말 물만 이렇게 있고 풀 한 폭이 없고, 아, 여기 정말 베스가 뭐 생명체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럼 그냥 일단 무작정 뭐 프리리그부터 막 던지고 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 비거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오픈워터에서 와이파이 형태로 막 이쪽 던졌다가 여기 던지고 이렇게 해서 이동하시면서, 어차피 프리리그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하는 스타일이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찢지는, 예, 바닥을 찢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캐스팅 한번 하고 회수해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로드만 딱 들어주고 릴링만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이 탐색이 굉장히 빨라요. 예, 빠르고 비거리도 굉장히 길고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브레이션 태클박스에 있는 거, 예, 좀 많이 안 쓰시고 묵혀두지 마시고, 처음에 내가 잘 모르는 필드에 갔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오픈워터다. 여기에 과연 고기가 있을까? 그럴 경우에 좀 빠르게 캐스팅하면서 릴링을 좀 빨리 하면서 이 서치베이트로 좀 많이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바이브레이션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서치베이트로서 이제 운용을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실전 운용을 할 때 어떤 그런 팁들,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